여러분, 지금 이 영상 올라온 시각 기준으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한복판에 미사일을 때렸습니다. 테헤란 곳곳에서 연쇄 폭발음이 터졌고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걸 예방적 선제 공격이라고 발표했어요. 작전명까지 붙었습니다. 유다의 방패, 오퍼레이션 쉴드 오브 주다. 미국이 함께 이름을 건 작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전쟁 뉴스 자체보다 더 무서운 숫자를 하나 보고 있거든요. 32조 원. 지금 이 순간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넣어둔 돈이에요. 역대 최대입니다. 코스피가 올해 초 4,200에서 시작해서 두 달 만에 6,300까지 50%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쌓인 빚이에요. 한쪽에서는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역대 최대의 비투 위에 코스피 6,000이 올라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화요일 아침 9시 장이 열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팔아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주도주 레이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스피 6,000 시대에 숨겨진 리스크를 짚어드렸는데요. 그 리스크가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뉴스 뒤에 숨어있는 돈의 구조를 추적하는 채널이니까요. 오늘 영상 하나로 세 가지를 모두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공습의 본질. 이건 이스라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미국까지 끼어든 합동작전인데 여기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작년 6월 12일 전쟁 때 실제 벌어졌던 일을 숫자로 복기해드릴게요. 근데 그때랑 지금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대부분이 모릅니다. 세 번째, 화요일 대응 시나리오. 어떤 숫자가 뜨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선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타이밍에 알림 설정해두시면 상황이 급변할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뉴스만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다. 이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한 겹을 벗기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데일리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수개월 전부터 미국과 조율된 작전이에요. 미국이 중동의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이미 집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공습을 감행했다고 확인까지 했어요. 작전명 유다의 방패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란 입장에서 상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단독 행동이라면 이란이 보복을 하더라도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작년 6월 12일 전쟁처럼 일정 기간 치고받다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미국이 해상과 공중자산까지 함께 투입하고 있다? 이란이 감히 보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포자기식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갈림길에서 돈의 방향이 나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시나리오로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먼저 여러분 계좌에 직접 닿는 경로를 추적해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마 이란이 진짜 해협을 막겠어? 자기네 원유도 못 파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숫자를 좀 더 파보니까 대부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에 러시아, 중국, 이란 3국 해군이 합동훈련 명목으로 함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에 조선일보와 WSJ가 보도한 건데요. 이란은 2월 17일에 이미 군사훈련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일시 폐쇄한 적이 있어요.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리허설이었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39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안 되는 좁은 물길인데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4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하루에 2,100만 배럴이에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고 그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거쳐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이란이 이 바닷길 하나만 닫아버리면 한국에 들어오는 기름의 70%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유소 기름값, 가스비, 연료비, 택배비까지 전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기까지는 뉴스에서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 번째 도미노, 이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유가가 급등하면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같은 수익을 달러로 바꿨을 때 더 적어지니까. 실제로 지난주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이 흐름이 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32조 B2가 맞물리면요.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증권사에 빚내서 산 주식의 가치가 일정선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여러분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반대매매라고 해요. 반대매매가 나오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담보 비율도 깨지고 또 반대매매가 나오고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로 터지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벌어졌던 마진콜 폭포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공습 한방이 유가 급등,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 코스피 하락, 32조 B2의 반대매매 도미노, 이 경로로 여러분 계좌까지 닿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계좌의 운명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화요일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게요. 시나리오 A, 제한적 충돌이에요. 이란이 대규모 보복에 나서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도 건드리지 않는 경우 작년 6월을 보시면 돼요.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때렸고 이란이 진실한 약속 작전 3라는 이름으로 미사일을 수백 말 쐈어요. 양쪽
다 때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느냐? 12일 만에 휴전했어요. 그리고 휴전 뉴스가 나온 날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했고 국제 유가는 5% 급락하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갔어요. 딜로이트 분석을 보면 코스피는 충돌 직후 1.5% 빠졌지만 일주일 만에 오히려 2% 더 올랐어요. 이 시나리오라면 화요일 개장 시에 코스피가 1에서 3%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주 중반부터 반등하는 그림이에요. WTI는 70에서 75달러 선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고요. 장밋빛 전망만 드리는 건 무책임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시나리오 B,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100달러 시대. 이란이 실제 보복에 나서면서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적선을 공격하는 경우에요. 골드만삭스는 이란 원유 공급이 하루 175만 배를 줄어드는 시나리오에서 브렌트유 90달러를 전망했고 JP모건은 해협 봉쇄 시 120에서 13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130달러면요. 지금 주유소에서 리터당 1,700원 하는 휘발유가 3,000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출퇴근 기름값이 한 달에 20만 원 더 나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3에서 5% 급락할 수 있어요. 6,300 기준으로 5% 빠지면 5,985. 지난주에 겨우 올라탄 6,000이 단숨에 깨지는 거죠. 근데 작년 6월이랑 지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코스피는 3,200이었고 B2는 17조였습니다. 지금 6,300에 32조예요. 같은 3% 하락이라도 터지는 반대 매매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반대로 방산주와 정유주는 급등해요. 작년 6월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LI즈 렉스원은 중동 방공망 수출 기대로 급등했어요. 정유주는 유가 급등과 함께 동반 상승했고요. 이번에도 중동 긴장이 깊어지면 이 섹터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 종목들도 전쟁이 단기로 끝나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시나리오의 갈림길, 핵심 변수는 딱 하나예요. 이란의 보복 강도. 구체적으로는 주말 동안 이란이 공식 성명에서 호르무즈라는 단어를 꺼내느냐 마느냐. 작년에도 이란 의궤가 봉쇄를 입에 올린 순간 WTI가 13% 뛰었거든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화요일 장 열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요. 지금 가장 위험한 행동은 주말 내내 뉴스만 보면서 패닉에 빠진 채로 화요일 장 시작과 동시에 보유 종목을 시장가로 전량 매도하는 거예요. 작년 6월 데이터를 보면 공포 당일 패닉셀한 투자자들이 일주일 뒤에 더 비싸게 다시 샀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내 신용거래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 신용/대출 메뉴에서 담보 유지 비율을 볼 수 있어요. 이 비율이 150% 아래라면 5%만 빠져도 반대매매 통보가 날아올 수 있는 위험 구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화요일 장 전에 추가 담보금을 넣거나 일부 포지션을 정리해서 비율을 170% 이상으로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제 계좌를 봤거든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반대매매는 당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둘째, 주말 동안 WTI 선물 가격을 모니터링하세요. investing.com이나 네이버 금융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67달러대인데요. 이 숫자가 75달러를 넘기면 시장은 호르무즈가 위험하다는 걸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때는 방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67에서 72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다면 시장은 제한적 충돌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조정받은 종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유가에 직접 흔들리는 종목 비중을 체크하세요. 항공, 해운, 정유, 석유화학 이 네 섹터요.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는다면 리스크가 한쪽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계좌에 현금이 전체의 20% 이상 있는지 확인하세요. 작년 6월에 공포로 빠진 구간에서 저가 매수한 분들이 결국 제일 많이 벌었거든요. 현금은 위기 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건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라 상황별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내 담보 유지 비율이 지금 170% 이상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50% 아래면 5%만 빠지는 순간 전화가 와요. WTI 선물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고 있는가? 내 계좌에 현금이 20% 이상 있는가? 만약 화요일에 보유 종목이 3% 빠진다면 추가 매수할 건지 손절할 건지 관망할 건지 지금 답이 나오는가?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이 안 나온다면 화요일 장 열리기 전에 반드시 포지션을 재점검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 처음에 여쭤봤었죠? 화요일 장 열리면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오늘 같이 추적한 구조를 보시면 한 가지 정답은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란의 보복 강도에 따라 시나리오가 완전히 갈리고 WTI 75달러 라인이 그 갈림길의 신호등이 됩니다. 전쟁 뉴스에 패닉하는 건 고속도로에서 안개 만났다고 급브레이크 밟는 것과 같아요. 속도를 줄이되 핸들은 놓지 마세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지는 게임이고 구조를 보고 움직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공포가 왔을 때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같은 3% 하락을 보고 파멸로 느끼느냐 기회로 느끼느냐의 차이거든요. 이번 사태가 코스피 B2 32주에 실제로 어떤 충격을 주는지, 방산주와 정유주의 진짜 수혜 규모는 얼마인지 화요일 장 마감 후 긴급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댓글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화요일
화요일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수 기회로 보겠다 하시는 분, 일단 비중 줄이겠다 하시는 분,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도주 레이더였습니다.